언제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대부분 첫 만남은 참 좋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고 엉뚱한 일들에 휘말려든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음해하는 등 당신의 주위에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종국에는 정신적으로 내몰리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람들은 다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이용 가치가 있고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많이 보는 예로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사사건건 클레임을 걸 듯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나 명예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동의 이면성이 존재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만 하는 사람. 정말로 좋지 못한 성격의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런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도를 한다. 게다가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영향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의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보인다. 때로 주모자가 피해자로 변질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이 아는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하고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조속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타입이다. 특히 악질적인 것은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부딪혀야 할 때는 상대를 대등한 입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처법 중 하나이다. 할 수 있다면 평생토록 이런 유형들을 안 만나는 것이 최고겠지만 직장이나 주변에서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다.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 중 하나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야 한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등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돌연 서먹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한다. 악성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켜본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웅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악역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일 때도 있다. 5번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귀 막고 듣는 사람. 귀를 막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은 불통이 되고 분통과 우러통이 터질 수도 있다.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6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이제 다시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자리 잡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관계도 끊긴다. 이런 유형은 내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7번째, 타인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자신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할수록 경건해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귀를 기울인 만큼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똑바로 세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은 화통해진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덤으로 나도 높아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람들은 다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이용 가치가 있고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많이 보는 예로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사사건건 클레임을 걸 듯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나 명예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동의 이면성이 존재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만 하는 사람. 정말로 좋지 못한 성격의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런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도를 한다. 게다가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영향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의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보인다. 때로 주모자가 피해자로 변질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이 아는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하고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조속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타입이다. 특히 악질적인 것은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부딪혀야 할 때는 상대를 대등한 입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처법 중 하나이다. 할 수 있다면 평생토록 이런 유형들을 안 만나는 것이 최고겠지만 직장이나 주변에서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다.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 중 하나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야 한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등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돌연 서먹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한다. 악성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켜본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옹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악역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일 때도 있다. 다섯 번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귀 막고 듣는 사람. 귀를 막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은 불통이 되고 분통과 우러통이 터질 수도 있다.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여섯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이제 다시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자리 잡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관계도 끊긴다. 이런 유형은 내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일곱 번째, 타인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자신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할수록 경건해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귀를 기울인 만큼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똑바로 세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은 화통해진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덤으로 나도 높아진다.